네, 그러면 오늘 사물이툰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사물이툰에서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네.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판사나 네. 검사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판사를 네, 예. 준비했어요. 판사를. 네. 지금 누구냐?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하게 했는데 그렇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름 되게 특이했는데. 바로 금덕희. 금덕희. 맞아. 금덕희 부산지법 네, 예. 판사입니다. 금덕희 부산지법 판사.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구지?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조민 씨 네. 의전원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 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예. 라고 판결한 판사인데 네. 이 금덕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민 씨 판결 관련해 갖고 좀 네. 보면 좋은 게 사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부산대 입학공정위에서 네. 먼저 이거 조사를 했어요. 네. 과연 표창장이 봉사활동이 합격하는데 합격 여부에 요인이 되는가? 왜냐면 그렇죠. 이때는 아직 정호신 교수 재판이 끝나지 않을 때거든요. 네. 판결이 안 났지만 만약 정호신 교수가 만약 유죄라고 쳐, 그래서 표창장이 위조라고 쳐, 그러면 과연 이 위조 한 표창장 때문에 조민이 학교에 합격한 게 이 부당한 거냐? 이거 조사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입학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창장은 합격 요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이건 분명하게 이건 딱 지적을 했어. 네. 이때는 합격 요인이 뭐였냐면 영어 성적 그리고 그 전적 학교의 성적. 왜냐면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네. 되게 높으니까 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부산 의전일 때 낙제 당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네. 못한 거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조민 씨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합격 요인 어느 점수 커트라인 이상으로 넘어섰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더 보시겠어요? 네. 저게 좀 잘리네. 예. 네. 그러니까 전혀 학교 입학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때 입학 공정위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당락은 좌우하지 않은데 그리고 학교 요인은 그게 아닌데 입시 요강에 뭐 입학할 때 내리는 자료가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부산대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밀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지난 4월 6일 날 4월 6일이 아니고 작년 4월 5일 날 이거는 지금 2021년 8월 달 이야기고 네. 시간을 끌다가 한 6개월이 뭐야? 한 8개월 있다가 2022년 4월 5일 날 부산대에서 조민 씨 요 표창장은 조작이라고 하니까 네. 허위 서류로 모집 요강 어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 차정인 총장이죠. 네. 부산대 총장. 근데 이게 우연히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관계 있다 없다 하는데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산대 측은 조 씨가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저는 당시 제출한 도현대 총장, 부총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 때문에 내리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난 너무 열받아요. 하나가 잘못된 판결 나와버리니까 마치 이거 뭐죠? 이게 딱 떠들이면 도미노처럼 도미노처럼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네. 근데 본래 임정혁이 실제로 이렇게 뭐 하나 잘못했다가 해서 이걸 다 무너뜨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그렇죠. 근데 지금 조민은 이 집안은 진짜 뭐 하나 판결을 근거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물어버리고 있어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 적이 없다고. 나 진짜 열받아 죽겠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삶이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이때 이 뭐라고 하냐 이 차성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사활동 경력 또 동양대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대학 측은 대학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 맞는 말이지. 근데 이 맞는 말을 얘네들은요 필요할 때만 해. 필요할 때만 해. 그러니까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작이 학력 조작, 뭐 신분 조작, 뭐 얼굴 조작, 그 조작 끝판왕이잖아. 거기다가 표절이 얼마나 많아. 그게. 그러니까 다 따지면은 네. 아 지금 뭐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진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표절 아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사실 이게 어떻게 표절이 아니야.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PD 수첩에서 나왔잖아요. 그 빨간색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딸기밭이라고. 그러니까 그 뻘건희라는 그림도 그리지 우리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배경 작가님이라고 뻘건희라고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표절이 빨간색인데 네. 너무 표절이 많아갖고. 근데 빨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표절이고 잘못된 건데 학교에서 그냥 미친 척하고 이건 표절 아니야. 해버리면 표절 아닌 거야 그냥. 아니 표절성이 너무 분명한 것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냥 이거 위조하면은 그냥 위조가 돼버린 거고 그걸 근거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한 10년을 그냥 무너뜨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진짜. 준비까지 하면은 뭐 그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의사가 꿈이었다 하면은 완전히 그냥 젊음을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그 미래까지 그냥 한 사람의 역사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다 그랬냐고 항상. 안 그래? 다 그랬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희경 같은 경우 아이 턱 많이 나오네. 아니, 저기 이 뭐 여전사같이 반대. 얘가 이 표절의 여왕이거든요. 그럼 맞아. 그래서 이화여대 석사학위 표절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심해. 그래서 본인이 반납까지 했잖아. 근데 문제는 그 석사학위를 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맞아. 어떤 자리에 간 거고 맞아.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네. 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걔는 그 표절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을 다 거꾸로 내밀어야지. 국회의원도 박탈시키고 그럼요. 거기서 받았던 월급 다 땡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환수시키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안 그러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했잖아. 아니 고등학교 때 받은 대학교생 때 봉사활동에서 받은 표창장 뭐 대단한 학교도 아니고 아니 이거가 위조라고도 진짜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우리 생각 안 하지만 판결 맞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거 하나 근거로 사실은 대학원 들어와서 대학원 다 마치고 의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의사활동 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냐. 이건 아니지 진짜. 그럼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살인이지 살인. 인격 살인. 이건 진짜 모두하게 다 그러던가. 그렇죠. 뭐 공정과 상식 뭐 이런 맨날 입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뭐 원칙 공정. 근데 최근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쟤 누구야? 국가수사본부장. 그 누구지? 정순신 아들. 정순신 아들. 정순신 아들 서울대 갔잖아요. 서울대 갔는데 민사고에서 이동될 때 폭력으로 한 거 아니야. 이거 뺐잖아요. 세탁 다 해주고. 빼버린 걸로 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때도 입시 요강에 나와 있어요. 그거 만약에 학교에서 이 폭력 문제 같은 거 있으면 감점이라고. 물론 얘네들은 감점 받아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 넘어갈 문제야? 지금 학폭하면 스포츠계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퇴출이에요. 그럼요. 배구 선수. 쟤 있잖아. 농구 선수. 이다인가? 배구. 쌍둥이. 배구 선수. 얘네들 완전 끝났잖아. 이거 진짜 열받는다니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여간 요거 좀 넘어가고. 그래서 부산대 뭐라고 하냐? 대학원에 정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조치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 고심을 했대요. 고심을 했대. 그런데 대학 입시 요강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뭔가 밝혀졌을 때 이걸 근거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놔야겠네 앞으로는. 그렇죠.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의사 얘기 나오니까 의사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PD 수첩을 제가 즐겨 보다 보니까 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런 편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살인하네, 강간하네, 환자를 마취시켜서 강간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촬영을 했어. 근데 걔가 감옥 갔다 와서 또 열어. 그 개업을 또 한다니까. 의사 박탈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냐고. 이게 종이 쪼가리 하나, 표창장 하나 하고 이거는 뭐 그거 그쪽으로 걔네들이 주장하는 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뭐 표창장을 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 범죄자는 의사가 될 수 있고 표창장 하나 가지고 물건 늘어지는데 아니 앞으로 대한민국에 조민 씨 같이 이런 지방대 표창장 하나 때문에 뭐 입학이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 명예 박탈되는 사람이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이건 딱 진짜 인류사에서 조민한테만 줘. 조민한테만. 예. 왜? 조국 딸이니까. 근데 조국 딸인데 왜 또 그럴까? 저는 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사들과 판사들의 노후 생활비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 10억, 20억, 50억 이렇게 받잖아요. 그 다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퇴임하면 뭐 합니까? 전화 변론하고 로펌 가가지고 그 연금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 전 조국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개혁에 칼을 든 사람이 조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 담합을 하는 거야. 그냥 밀어주는 거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선배들은 50억, 100억씩 받으면서 딱 그냥 퇴직금 받고 그랬는데 이거 내 노후 생활 이거 보고 여태까지 20년 30년 걸어왔는데 이거를 딱 끊으려고 하니까 두 단체에서 이제 단체라고 해야 되나? 두 조직에서 그냥 이제 담합이 된 거지 그냥. 근데 진짜 지금 당장 김건희가 했던 짓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동시대에 같이 있는 사건을 김건희는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화보 찍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얘기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국 딸만 진짜 못 죽여서 안달인지. 다시는 이런 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다시는 조국 같은 사람이 다시는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대가 작년 4월 5일 날 부산대 허위 서류라고 입학 취소를 결정하니까 조민 씨가 그 입학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그래서 법원에 이제 취소해 달라고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판결이 지난 6일 날 나온 거죠. 4월 6일 날. 뭐라고 나왔냐? 조민 입학 취소한 부산대의 결정은 정당하다. 이 판결을 누구 했냐면 오늘의 주인공 금덕희 판사. 네. 금덕희 판사가 했다. 그래서 30일. 아직은 입학 취소가 아니에요. 네. 근데 30일 후에는 입학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고 이게 잃게 되면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증도 박탈을 이제 하려고 하겠지. 네. 그런데 아직은 조민 씨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이걸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걸 하게 되면 또 좀 더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보건복지부가 입장이 나왔죠. 조민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진행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정말 무서워요. 그냥 공권력으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한 번에 잡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뒤져가지고 저기 밑에 있는 흠 하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 흠도 우리가 봤을 때는 흠도 아닌 건데 그냥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네. 응? 인디언 기후제식. 그리고 거기서 구멍을 낸 다음에 하나하나씩 깨지게 하는 거지. 도미노 같이. 근데 문제는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구멍 한다고 깨집니까? 안 깨져요 원래는. 근데 이 구멍 때문에 깨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당연하게. 이게 말이 돼?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야 너 이거 동양대 가갖고 표창 받은 거 거짓말이니까 너 입학 취소니까 넌 졸업생이 아닌 거고 졸업생이 아니니까 너 의사시험 본 거 무효고 그러니까 넌 의사가 아니야. 이게 가버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 한영 외고에서도 그 조사하고 있어요. 조민 씨에 대해서 이거
이 뭡니까 그 생활기록부 다시 하고 있거든. 여기서도 만약 문제가 되죠? 그러면 또 잘못된 생활기록부로 고대 간 거거든. 그래서 고대에서도 또 입학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고졸이 되는 거야.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도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많다고. 근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한영 외고에서 그렇게 생기부 작성한 교사들 다 처벌해야지. 처벌하는지 보겠어 한번. 아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한동훈 딸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은 운이 좋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새끼는 진짜 만약에 사람들이 몰랐으면은 이렇게 스팸 만들어가지고 대학 갔을 건데 한동훈 씨가 말하잖아요. 우리 딸은 입학에 쓰지 않았습니다. 안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우리는 난 이거 입학에 쓰려고 이렇게 뭐 딸이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뭐 연습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한 거다. 입시에 쓰려고 한 거 아니다. 실제 안 썼고 왜 안 썼냐? 나이가 안 되니까 안 쓴 거지. 그러니까 조금 늦게 걸렸으면은 딱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참 열받아요. 응? 알렉스 한에 우리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고 그냥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좀 기다렸다가 입학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검찰 캐비넷에 넣어놓듯이 우리가 너무 열받아갖고 숙성을- 너무 빨리 까버렸어. 숙성이 안 된 걸 까버렸네. 그러니까 대학 가기도 전에 그냥 걸려버리니까 우리는 입학에 안 썼다. 그래버리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거지. 조민 씨가 입장에 나왔더라고요. 본인이 거의 준공인처럼 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조민입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가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죠.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죠. 이거 너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판사가 금덕기 판사. 그래서 지금 우리 진영으로부터는 욕을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시 28기, 네. 연수원 18기, 63 선생, 부산지방법원. 근데 지금 더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니 빨간 아재가 빨간 아재라는 그 재판을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 보고 온 다음에 이 유튜브에 그 뭐죠 커뮤니티에 네, 예. 글을 올렸는데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딱 기각하면서 5초 만에 판사가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끝냈다는 거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보관에게 알아보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 태도, 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짓밟아버리면서 어떻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5초 만에 끝내고 나갈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이날 조민 씨 변호인단 입장이 나왔어요. 조민 씨 변호인단 입장도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부산대 자치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안대 표창장, 경력 등의 의전원 당락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17년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거는 법규 명령이 아니고 그냥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간 법률 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투겠다. 난 이게 맞는 말인 게 지금 무슨 진짜 입학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절대로 꼭 지켜야 되는 무슨 헌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률도 아니고 뭐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진짜 이 부산대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속속들이 다 찾아먹겠죠. 어쨌든 얘를 죽여야 되니까. 아니 목적은 너무한 그거지. 것 같아.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가를 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이것까지 할 문제야? 조민양을 비롯해서 조국 장관 일가를 그냥 멸문지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조항 하나, 그냥 문구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냥 끄집어내야지 자기들이 실적이 올라가고 이제 충성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금덕희 판사가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지만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 없이 판결문을 다 읽지 않고 그냥 간단히 끝낸 거고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입학 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뭐 인정했으니까 조작을 이거 그냥 수용하는 거지. 이 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옳으냐 틀리냐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허위냐 아니냐는 대법원 판결로 허위 맞다 증명이 된 거고, 반면에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 조민 씨가 이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최성애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뭐 그런 것들. 그냥 분명히 봉사활동한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거는 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의전원 입시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 입학 취소 처분에서 또 부산대 쪽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면서 조민 씨 입학 취소한 부산대의 손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기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난 솔직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금토기 판사가 좀 너무 심하게 했다. 또 우리가 법원에 대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좀 잘못된 결정이 있었으면은 좀 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재판부 판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금도기 판사 내용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금도기 판사는 예를 들어서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을 처음 했던 판사가 임정엽이거든. 그 새끼가 완전히 나쁜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국 장관도 유죄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입시비를 다 인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지만. 근데 지금 요번에 조민 씨 요 재판 같은 경우는 금덕희 판사가 대법원의 판결, 이 표창장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무조건 대법원의 판결 난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입시 비리가 있네? 표창장 가짜였네?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부산대에서 입시 요강에 따라서 취소시키는 거는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열받지만 금토끼 판사를 우리가 원래 정말 악질들만 잡아갖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금토끼 판사를 비판할 수가 있을까? 처음엔 막 비판하려고 써봤는데 그렇죠. 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저는 이제 법 상식은 잘 모르고 기본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난번 그 곽상도에 관련된 그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0억 뇌물을 받았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판사를 그리려다 보류했던 게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비슷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사가 왜 곽상도 아들, 곽상도 왜 무죄야? 그래서 열받았지만 들여다 보면은 검사 새끼들이 똑바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사실은 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자료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조사를 더 미흡하다. 이걸로는 재판하기가 힘드니까 더 찾아내라. 뭐
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은 바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했을 때 납득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들이 50억이라는 거는 10대 재벌 애들이 그 삼성에 있는 사람들 원탑 투탑 하는 애들도 50억 받기가 힘든 애들인데 걔가 랭킹 6위였나 그랬잖아요. 뭐 몇인가 아무튼 10위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 20대 청년이 30대 네. 초반이었나 20대 후반이었나 아무튼 화성도 아들이 불과 몇 년 다닌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요. 퇴직금을 월급보다 50억. 더 많이 연봉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판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 검사가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핑계로. 나는 면죄부야. 나는 얘네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난 뒤로 빠질래. 이거는 법 이전에 이거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살이 안 맞지 않나. 법 이전에. 그런 것들을 눈 감아 준다는 것 자체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장해서 지금 이제 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법 상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사연이에요. 억울한 거죠. 예. 난 더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정거진 교수 1심 판결한 새끼가 임정엽이거든요. 난 이 새끼가 제일 악질을 생각해요. 네, 그렇죠. 원래는 1심 판결이 이 새끼가 아니고 송인관 판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송인관 판사 때는 진짜 누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면서 검찰들이 너무 황당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너무 오래 끌면서 또 송인권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은 조국 장관한테 뭐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요 다 바꿔버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임정혁 바꿔버렸죠. 조국 장관 때 김민희 판사인가? 바꿔버렸잖아 다. 그렇죠. 다 바꿔버리고 이상한 것도 들어가고 판단을 이상하게 해버리는데 임정혁 같은 경우 1심에서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벌금 5억 추징금 2억 4천만 원 줬어요. 아니 표창장 때문에 징역 4년을 준단 말이야? 제가 옛날에 방송 한번 한 적 있는데 네. 징역 4년은요 다른 죄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징역 4년은 어마어마한 거야. 네. 다 유죄 치더라도 이게 무슨 징역이야. 집행유예로 끝날 문제지. 그렇죠. 네. 아니 사문서 위조 아니야 그냥. 네. 사문서 위조인데 이게 무슨 징역 4년이야. 이게 사람을 정말 병신으로 보는 거지. 주가 조작도 아니고 위조 지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지방대 어디지도 모르는 지방대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그러니까 범죄를 무조건 야 그럼 그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잘못한 만큼만 욕을 해야지. 잘못한 만큼만 비난을 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정경심 교수가 사무소 유죄했다고 쳐도 이게 어떻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이냐고요. 고릴라 새끼는 그렇게 안 했잖아. 고릴라 새끼. 차 사고 내고 음주운전에 무면허도 하나 있었지 않았나? 경찰 들이받고 그거 사건 조작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더군다나 그때가 또 이거 집행유예 나와갖고 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 새끼 몇 년이야? 1년이었어요? 뭐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구치소에 있었던 거 다 까먹으면 또 몇 개월 또 안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그래서 임정엽이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비리 관련 전원 다 유죄했고요. 보조금 관련 혐의 다 유죄했고요. 상업포드 관련 일부 유죄했고요. 증거인멸 교사 유죄했단 말이에요. 네. 1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심에서 엄상필 다 외우세요. 엄상필, 심담, 이승영 이 사람들이 그대로 또 징역 사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 선고했죠. 조금 깎아줬지 돈. 근데 나는 웃긴 게 뭐냐면은 1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럼 2심 같은 경우는 1심 판결과 했을 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대로 가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2심 가면서 뭔가 판결 바뀌려면은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다른 정황이 나와야지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너무 억울하지만
바뀐 게 없으면 그게 가는 거거든. 대신 대법원에서 그때 판결하는 거야. 이거는 법리가 문제가 있다 하면 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거 안 한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 한명수 총리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 갔어. 반대로. 근데 2심에 갈 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유죄가 나와버렸잖아. 그렇죠. 유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부당한 판결이 1심에 나왔으면은 2심에서 1심에서 바뀐 게 없네? 똑같이 그냥 유죄 줘버린다니까? 그런데 반면에 1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냥 억울하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유죄 줘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황당한 거예요. 원칙도 없어 사실. 원칙 없죠. 얘네들이 1심이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조국 장관 1심 같은 경우는 마성영, 김정곤, 장홍범. 조국 장관도 1심에서 유죄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정호신 교수가 유죄가 나왔으니까.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나왔어요. 아들 입시배려 관련 어음방해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 시험 볼 때 같이 봤다. 오픈북. 아 씨발 이게 욕먹을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수조사를 해야 돼. 전수조사. 그리고 조민 씨 이거 위조 공문서 행사 했다. 또 허위 작성 뭐 공문서 행사했다. 뭐 이런 거 다 유죄하고. 또 빨리 장학금 수령, 청탁금지법 유죄. 장학금 받은 거 유죄라는 거야. 아, 난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해.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조국 장관, 정호신 교수, 조민 씨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유죄고 이런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임정엽이 이따위 판단을 하고 나니까 그게 진짜 나비 효과 같이 가갖고 결국은 권익위에서도 조민 씨가 낸 청구가 있거든요. 이거 기각해버렸거든. 권익위가. 왜? 그 근거가 뭐냐? 대부분. 대법원에서 정호신 교수 유죄 나왔기 때문에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다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이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 지들만의 명분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말 이거는 돌아버릴 일인 거, 돌아버릴 일. 근데 우리 보세요. 김건희 같은 경우 진짜로 그냥 석사 논문 아직도 결론 안 나왔어. 그렇지. 석사 논문도 완전히 이거 표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잖아 이거. 박사학위 논문 이거 온 국민이 다 봤어. 다 봤는데 표절 아니래 그냥. 표절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박사 논문 같은 거 표절이고 이거 다 취소되면요. 얘가 코바나 컨텐츠 이거 코바나 이거 운영한 것들 이런 것도 사기 아니야 사실. 다 사기죠. 다 사기지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했던 거 다 사기고. 예.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 못 얻은 피해자들이 또 있잖아. 그럼요. 그리고 그 경력으로 외국의 유명한 작품을 갖고 왔잖아. 그거 그렇죠. 업무방해죠 완전 이거. 그렇죠. 그리고 진짜 구체적으로 똑같은 거 정호영. 정호영 같은 경우는 지가 그 경북대 의대 네. 원장 하면서 아들 딸 다 편입시키고 그렇죠. 특별전형으로 네. 그리고 편입 지원서로 허위 기재 의혹 있고 군대 안 보내려고 진짜 제 원래 아들이 뭐였어? 아들이 그 5급이었나 4급이었는데 갑자기 면제돼 버리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아들 딸 문제 어떻게 됐어? 얘네들 입학 취소됐어? 안 됐죠. 정순신 아들 이 새끼 자사고에서 폭력 문제로 전학을 가는데 학생부에 전학 가는 거 강제 전학이라고 써야 돼요. 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쫓겨나는 거 아니야. 쫓겨나는 거면 학생부에 강제 전학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안 써 있는 거지. 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대학 갈 때 서울대 갈 때 서울대 입시 요강 계획이에요. 네. 학내 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정 요소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거들? 아예 빼버렸어 이거를. 참. 지금도 조민 씨만 이렇게 되고 있지 나머지 새끼들은 이거 갖고 책임지는 새끼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부당한 게 어딨냐고. 그리고 그때 청문회까지는 아니고 그 서울대에서 이제 서울대학장 대신해서 온 그 여성분 한 분 있거든요. 박세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거. 감점 있다고만 얘기하고 다 비밀을 하는 거야.
결국 알고 보니 감점 1점이네. 최고를 줬대. 최고를 감점을 감점을 최고를 줬대. 최고 점수가 몇 점입니까? 안 밝히는 거예요. 안 바뀐 거야? 예.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1점으로 알고 있어요. 최고 점수인데 최고 점수라고 그러면은 최고 감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잘 머리 안 떠오르네, 그건. 아니 최고 점수라고 그러면 최하 5점 이상은 1점은 아니겠지. 네, 최고니까 최고니까 적어도 3점 이상은 상중하로.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넓게 생각하면 5점, 어. 심지어는 20점, 10점, 뭐 10점, 20점까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합격선들이 보면은 뭐 1, 2점에서 당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그 나는 이게 진짜 조민 씨 그걸 보면서 그 금덕희 네. 금덕희 물론 나 아쉽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덕희 개인도 개인이지만 정말 이게 사법 카르텔 시스템, 또 카르텔. 이게 사법부하고 행정부, 검찰은 행정부니까 네.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부에서 검찰이 경찰이 잘못된 수사 내용 가지고 미흡하다 하면은 사실은 사법부가 그 견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인권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야. 그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죽이는 마지막에 그거지. 그치. 보루가 아니야. 나에게 이걸 얘를 찌를 수 있는 명분을 나에게 줘.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나에게 얘네들을 찌를 수 있는 칼을 나한테 명분을 줘. 내가 찌를게. 그러니까. 땅땅땅 하면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를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간접 살인을 하는 거지. 망치. 아니 진짜 무서워요. 판사랑 검사랑 눈 딱 맞아갖고 일 저질러버리면 아무것도 못 막아. 그렇죠. 아무것도 거기다 못 막아. 언론까지 딱 부추겨줘. 그래서 예전에 낙곰수 문제 있을 때 나경원 남편이 판사고. 판사가 야, 너희가 기소만 해달라. 내가 스파이크 때릴게. 그런 식으로 하면 끝내버리는 거야. 혐의 있을 때.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준비를 했는데 박덕희를 과연 금덕희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 작가님이 이렇게 또 영혼을 담아갖고 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있긴 많은데 이거를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감수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업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작품 설명. 아니 뭐 얼굴 하긴 책임을 져야지 본인들이. 이거 내가 너무 그냥 판사들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겠는데. 그러니까 논리에 맞는 말씀이고 이제 저는 상식에 맞는 얘기. 여기서 약간의 충돌은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문제 없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 문제는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를까. 그나마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궤변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아예 이건 문제 없다라는 얘기니까 다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검찰 손을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뭐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림 설명을 하자면은 사연이 좀 뿌여가지고 좀 제가 그 앱을 써가지고 저를 좀 올릴까도 싶었는데 예전에 좀 올려서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약간의 갭들이 좀 있더라고. 그거조차도. 그래서 내가 느낀 대로 이 뿌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의 선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입술이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느낀 대로 제가 보이는 대로 가장 리얼리하게 표현하자. 근데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광대라든지 이 하악 쪽이 많이 발달하신 분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위주로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아니 꼭 김재훈 같아요. 김재훈 머리 이렇게 머리 광대도 그렇고. 그렇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느낌이. 김재원 느낌도 있네요. 머리카락이 또 좀 포인트 있더라고. 그래서 저걸 좀 살려가지고. 근데 금덕희 씨가 진짜 너무 영혼 없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너무 영혼 없이 진짜 무책임하게. 그렇죠. 판사가 이렇게 검사건 판사건 자기들의 결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진짜 절단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건 거의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못 살지 되면서 이거 조민 씨 앞으로 그냥 고소로 살아는 거야. 아직까지는 고소리 아니지만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면은 또 이 판결 영향 받아가지고 한영외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또 그 고대까지 취소가 돼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럼 고소를 돼버리는 거야. 아니 다른
다른 사례라도 좀 찾아보든가. 제가 고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 가장 참 힘든 그 공부 잘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데가 이제 소위 이제 그 사자 직업 쪽을 많이 네. 공부를 하잖아요. 네. 누구는 공부가 쉬웠다고 하지만 공부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공부를 참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준비해가지고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 졸업하고 의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거는 진짜 이건 살인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도 책임이 있다 해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제일 신난 거는 최순실 딸 정유라가 제일 신났더라고요. 막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도 뭐 금메달 따고. 아니 정유라하고는 다르죠. 정유라는 지 메달이 일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린 거야. 난 몰라. 내가 정유라 씨를 뭐 딸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딸이고 그런데 정유라 씨가 입학한 이유는 표창장 조민이 표창장하고 입학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고 자기는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거의 100% 거의 100% 진짜 메달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최고의 말을 또 삼성에서 네. 줬고. 그게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취소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어떻게 이거랑 비교를 하냐? 그러니까 뇌물에다가 말 뇌물에다가 뭐 그런 심사 감독 국가대표까지 가기까지도 많은 부패와 그런 게 부정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난 되게 이상한 게 정유라나 이런 애들 보면은 얘네들도 조국이랑 거의 원수같이 막 하는 것 같아. 난 웃긴 게 뭐냐면은 지 엄마 잡아 놓은 거는 윤석열이야. 윤석열이고 윤석열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게 조국이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정유라가 조국 편을 들어야 돼. 그런데 윤석열 편들고 있어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이거 참 이게 이해가 안 돼. 쟤네들은 뭐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지? 태극기에서 박근혜를 막 우상화하면서 우리 그 박근혜 뭐 공주님 뭐 여왕님 하던 사람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아이러니가 있는 이상해. 그러니까 난 이상해. 나는 정유라 같은 애들이 조국 그리고 조민 그쪽한테 막 분노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쟤네들은 왜 분노하는 거였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조국 때리는 거, 조민 때리는 거, 정명신 교수 때리는 이 집안 때리는 게 이쪽 진영, 이쪽 애들 막 뭉치게 하고 환호받게 하는 그게 돼버린 것 같아요 거의. 네. 최근에 조국 장관이 오마이뉴스하고 그 책 나온 다음에 인터뷰 했잖아요. 네. 난 그거 보고 좀 놀랬던 게 네. 여기서 누가 질문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운하지 않냐고. 난 거기서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조국을 버리냐 막 그랬잖아. 근데 난 그 생각 안 했어요. 에이,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해석이고 조국 장관은 그 생각 안 하겠지 했거든. 근데 조국 장관 거기서 말 안 하잖아. 그냥 서운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뭐 옛날에 모셨던 분으로 해서 말하지 않냐 할것 같다. 이 말은 서운하다는 거지. 서운하다는 거야.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사실은 대통령과 관계 없다. 난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말하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분명히 이것도 진짜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국 장관님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우리 당 대표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막 의견들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예. 근데 진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조국 장관님 그 말씀 딱 하는데 저도 그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를 버린 것처럼만 얘기 들었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밑에 있었던 뭐 이제 누구야 비서실장 노영민이나 뭐 이낙연 얘네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얘네들 다 문제겠지. 그런데 대통령 자체도 자꾸 사람들이 문재인은 좋은 사람이고 그 밑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야. 자꾸 그런 프레임을 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그럼 이건 진짜 너무 참 뭐라고 할까
아쉽죠. 아쉽고 너무 진짜 이 배신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 개혁 하려고 법무장을 안 한다는 거 진짜 칼 쥐어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가봐야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보내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혹시라도 또 어떤 사고가 나서 이분을 떠나보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조바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해야지 옛날처럼 또 노사모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두 번 하지 말자. 실수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아니 난 거기까지는 아닌데 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안일했다 그냥. 잘 되겠지 뭘. 조금이 죄 없으면 뭐 잘 되겠지. 그냥 이게 근데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할 때요. 이거 뭐죠? 이거 운동하는 거 뭐지? 런닝머신. 런닝머신. 런닝머신에 가만히 서 있으면요 넘어져요. 유지하려면 뛰어야 되거든요. 나쁜 놈들하고 사실은 싸우거나 검찰 개혁을 하거나 뭐 할 때는 그 대통령이 나는 중립을 지켜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개혁하는 사람들이 개혁 당하는 거야.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실어줘야 돼. 런닝머신 뛰려면 계속 뛰는 것처럼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야 사실요. 죽으라는 거야. 나도 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을 하겠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옹호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권한으로 그렇죠. 개입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인사권을 최대한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시스템에 막힌 게 패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너무 믿으신 게 아닌가. 시스템이 안 바뀌었는데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자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여겨. 아주 쿨하게 해버렸어. 근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윤석열 당선 돼갖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났잖아 지금. 이 엄청난 후폭풍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는 4년을 더 견뎌야 되는데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그때까지 나라가 진짜 뭐 나만 나겠어? 걱정이에요. 한이했다. 너무. 네.